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5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4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창의성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번 강의, 즉 15강에서는 인공지능과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인공지능 시대에 살 길로서 창의성과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점으로 창의력을 기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연 이 말이 맞는가는 한번 검토해 볼 일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이 없다는 가정이 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있다면 조금 있을까요? 인간보다 못할까요? 그보다도 인류 역사에서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주장이 저에게는 별로 호소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진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태를 보면 인간이 훨씬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를 능가하는 일부 영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능가하지 않지만 제법 발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은 매우 창의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인간보다 더 창의적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술을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소설이 유명한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학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1차 심사에 통과했다면 창의성 1차 심사도 통과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설픈 기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수준 높은 기자만 살아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할 자질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창의적이라면 인간의 창의성은 쓸모 없어집니다. 인공지능을 마치 창의성이 없는 계산기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을까요?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곡하는 인공지능에 창의성이 없다는 말은 못합니다.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새로운 요리를 고안해내려고 고심할 때 IBM이 개발한 요리 앱을 참고한다니 요리 분야에서도 이미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세계적인 요리사를 능가합니다. 알파고가 세계 바둑 랭킹 1위가 아닌 이세돌을 첫 대국 상대로 선정한 이유는 과거에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알파고가 배울 만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세돌을 꺾은 알파고는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와 대결했고 예상대로 커제를 꺾고 완승을 거둡니다. 커제는 대국 직후 알파고의 장점으로 창의력과 자유로운 발상을 거론했습니다. 이런데도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력을 가지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기에 패턴 인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을 넣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모차르트의 패턴을 인식해 매우 모차르트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창의력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진정한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인간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움을 창조합니다.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조금 더 살았다면 전혀 모차르트답지 않은
획기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을 주로 보지만 피카소가 입체파 화풍을 시작하기 전에 주로 파란색을 이용해 그린 그림은 아무도 피카소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릅니다. 이 시기의 그림을 블루 피카소라고 하는데 전통 기법으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이 정도로 창의적이지 못하지만 커제가 알파고의 창의력에 감탄한 것을 보면 이미 진정한 창의력의 문턱에 일부 영역에서는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인간이 가진 창의력을 능가하고 인간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편견, 아집, 독선, 선입관 등이 많아 자유롭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에는 이러한 걸림돌이 없기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커제가 알파고에서 느낀 자유로운 발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지나치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우습게 보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식적인 소리만 뱉어서는 안 됩니다. 창의성이 있으면 인공지능쯤이야 라는 반응은 매우 피상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란 상당 부분 기존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수준인데 컴퓨터는 이런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작곡을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이미 창의적입니다. 기존 내용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창의력이 아니라면,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창의력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도의 창의성은 인공지능에 대항하는 인간의 무기요 경쟁력이지만 어설픈 수준의 창의성은 인공지능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오직 천재적인 인재의 창의성이라면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창의성 운운할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과거 우리가 겪어온 변화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기기관차나 컴퓨터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대량 실업이 지속된다기보다 실업자가 다른 분야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할 일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변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꿈같은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뜻밖에도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적인 사람도 아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낙관적인 사람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미군이 우리를 구출할 거야 라고 낙관했다가 막상 구출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죽어갔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마스가 오건 말건 우리는 구출될 수 없어 라고 비관하며 일찍 죽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지만 구출이 쉬울 리 없어. 하지만 구출이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아 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바라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인공지능 시대를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즉 인공지능과 대치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면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낮은 수준의 창의성을 제공한다면 인간은 아주 고차원적인 창의성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이 고차원적인 창의성까지 구비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문제는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전기 코드를 빼면 전자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공지능의 코드를 빼려 할 때 과연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가만히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생존을 위해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를 조직할 수도 있고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인가에 따라 리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력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비관적인 시나리오 역시 가능합니다.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창의력의 해답이다. 인공지능은 감성이 없다라는 식의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창의성이 해답이라고 하는 주장은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생각한 주장입니다. 너무 진부한 해결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창의성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답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5강을 마치겠습니다. 15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의 6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은 창의적이 아닐까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